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후속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아까 제가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되면서 마이너스 7%, 8%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투매. 이제 이거는 공포 또는 이제 로스컷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바이오 세력이 같은 세력인 게 맞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 한순간에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바이오가 아무래도 코스닥을 상징하다 보니까 바이오 무너지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런 투매가 나오면 바닥을 한번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에 뭐 두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 한번 찍으려면 쏟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로스컷 나가고 또 밤대 매매 뭐 청산 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이런 그림이 일단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락폭이 강하다 보니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 펩트론 주식 자세히 보시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시장가로 누가 던져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이제 자동으로 손절 나갔거나 누군가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걸 받은 물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게 한번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시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엔화에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니케이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서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일본 증시가 이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일본 증시가 지금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많이 끌어내렸지만 일본 증시를 지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최근 엔화 가치가 이제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금리를 일본 은행에서 이제 올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너무 폭락해서 엔화 가치를 좀 보존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한번 오르기 시작했을 때 아주 예전에 오일 쇼크 때도 엔화가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외국에서 일본 관광이라든지 일본 물건을 사는 게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호황 상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엔화가 저평가되니까 일본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심지어 투자도 엔화를 사들여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어떤 분께서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되냐 이제 올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금리가 높아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를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10% 이상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떨어지면 환전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무조건 1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와야 그나마 좀 할만하다는 거죠. 이제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엔화가 너무 싸니까 주식 투자하기 너무 수월했던 거예요. 근데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돈을 먼저 빼기 시작한 거죠. 그게 마침 미국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분위기가 이렇게 좌우됐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엔화 차트인데요. 엔화 가치가 이제 오르고 있죠. 이게 올라가면 엔화가 폭락하는 거고 이제 엔화 가치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엔화의 가격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 증시가 싼 엔화를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료 소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증시를 올렸던 그 재료가 이제는 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엔화의 가치가 사실은 너무 이제 저평가가 돼서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건데 그 저평가된 걸 가지고 투자 노름을 하다가 이제 엔화 기준금리 확 올리면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오히려 증시가 폭락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돼서 아시아 증시에 다 영향을 줬다. 마침 미국이 또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이 투매 흐름에 또 기름을 얹은 거랑 다를 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어떻게든 기술 반등은 나온다고 봐요. 이게 뭐 그냥 뭐 상장 폐지되는 주가 차트 모양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표 증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런 모멘텀을 잡는 그림은 솔직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같은 모양으로 봤을 때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빠지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것도 좀 정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이거 수개월 또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개월이 한참 지나서 이거를 뭐 올려주네 만에 또 난 탈출하네 만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물량들이 소화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회복될 걸 지금 이 폭락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을 끌었던, 아시아 증시를 이끌어갔던 그 모멘텀이나 재료에 대한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증시가 이게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참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참사. 이건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이 정도로 좀 참사가 일어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뭐 전쟁 어쩌저쩌고 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갑자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이슈, 사건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조치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증시 낙폭이 좀 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잘했어도 올랐어도 이게 막판에 잘 못해갖고 떨어지면은 또 주도권을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 원래 이렇게 막 개입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입하면 증시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뭐 바로 뭐 돈 내일 투입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책을 뭔가 승인을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잠깐 있다가 그런 걸 발표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그러한 효과가 좀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이 심리가 무너지면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양을 보면 팔고 싶단 말이죠. 그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어.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좌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에 좌우하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폭락했으면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준 이 충격적인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 오히려 엔화가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 일본이 국민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회복 단계로 이제 돌이키는 거고, 이 엔화가 저평가된 걸로 돈 노름했던 애들이 빠져나간 거고 해서 어쨌든 좀 회복 단계의 흐름으로 갈 것인데, 최근까지 끌었던 돈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회복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증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 심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로스컷이 나오기도 하고 세력들이 다 같이 이제 던지기도 하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서 한번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이슈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뭐 중동 지역 분쟁은 하루 이틀 일이 사실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뭐 더 뭐 어떤 충돌만 있지 않으면 또 한 뭐 일주일만 지나도 그냥 잊어버리는 이슈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일단은 너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장이 좀 반등만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좀 오바거든요, 이렇게 빠진 게. 그래서 좀 정리도 할 거 했으니까 매물들 좀 강한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빠진 이상 곧바로 회복하고 막 그런 건 좀 쉬운 그림은 아니고, 제가 오늘 낮에 좀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을 타서 평단을 낮췄다면 이제 좀 여러분도 현금을 좀 가져올 생각으로 좀 탈출할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일본 증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고, 또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도 안 좋은 게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이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이미 서민 경제 위기가 터지고 있었죠.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용할 돈이 없는 거예요. 뭐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게 많이 줄은 상태죠, 이미. 이게 금리 인하 전에 좀 장난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오고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력 있는 투자 자산을 찾아갈 텐데 뭐 우리나라 증시 안에 있는 회사들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들의 또 자금이나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제 전이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 그때 이런 게 터져 버리니까 일부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여기 지지선까지 밀려갖고 이거는 진짜 와 여기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 밀린다. 이거는 정말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죠. 큰 하락이긴 하지만 이게 이만큼 밀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발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번 정리된 내용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 측 차원에서도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한번 시장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